어느 늦은 밤 작업에 몰두하고 있던 데이빗. 하지만 갑자기 몰아닥친 폭풍이 집을 덮치게 됩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호수 위에 뜬 짙은 안개는 묘하게도 그의 불안감을 자극하지만 일단은 집 수리가 우선이니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어린 아들 빌리와 이웃의 변호사 노튼과 함께 읍내에 있는 마트로 향한 데이빗. 왠지 오늘따라 군인들이 대규모로 이동을 하는 게 이상하지만 그들이야 그들의 사정이 있을 테니까요. 간밤의 폭풍이 마을에 끼친 여파가 상당했는지 오늘따라 사람이 더욱 북적이는 마트. 하지만 데이빗은 이때까지 전혀 몰랐죠. 앞으로 자신에게 엄청난 비극이 닥쳐오게 된다는 것을. 어디론가 긴급하게 출동하는 경찰차와 소방차, 갑자기 불길함을 증폭시키는 사이렌 소리. 마을 노인 댄이 마트 안으로 뛰어옵니다. 그는 안개 속에 무언가가 있다고 외칩니다. 순식간에 마트 안에 갇히게 된 수많은 사람들. 데이빗은 상황 파악을 위해 하역장에 가보게 됩니다. 과열된 발전기를 일단 정지시키고 배기관이 막힌 것 같다는 말을 전하지만 시설 담당자들은 굳이 나가보려고 하네요. 하지만 아직 젊어서인지 아니면 오기인 건지 노움이라는 친구가 굳이 자기가 바깥에 나가서 배기관을 수리하겠다고 합니다. 셔터를 올리자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촉수들. 어떻게든 온몸으로 저항을 하지만 결국 그는 안개 속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안개 속에 괴물이 있다는 것,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는 사실이죠. 그 와중에 변호사 노트는 말도 안 된다며 그의 말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마을에서 광신도로 소문난 카모디 부인까지 성경의 구절을 들먹이며 하나님의 심판이니 한 상황. 과연 데이빗은 무사히 아들을 데리고 부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영화 미스트는 아마 많은 분들에게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보았고 또 수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는 어느 지인분은 엔딩을 보고 욕을 할 정도로 정말 별로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엔딩까지 포함해서 마음에 들었지만요. 이 영화의 공포적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부적 요소, 또 하나는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마트 안 내부적 요소를 들 수 있겠네요. 외부적 요소는 바로 안개 속의 괴물들입니다. 이들의 존재는 그 자체가 크툴로로 대표되는 코스믹 호러적 성향을 띠고 있죠. 영화 속 등장인물들은 모두 평범한 시민들인데다 마땅한 무기도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중간에 몇 번 괴물에 어느 정도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만큼의 피해도 상당하죠.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 앞에 무력감과 절망감을 안겨주는 코스믹 호러의 모습이 이 영화에서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내부적 요인, 즉 같은 인간이죠. 이 내부적 요인은 다시 두 가지 요소로 나뉘어요. 하나는 종교, 또 하나는 바로 계급입니다. 이 영화는 서로 상반되는 두 계층의 대립이 자주 보여요. 초반 하역장 씬을 보면 마트의 설비 담당자인 짐과 마이너는 데이빗이 대졸자라는 특징을 말하며 그가 대학물을 먹었다고 유세 떤다 라고 비꼬기만 하죠. 변호사인 노튼의 경우 데이빗을 포함해 마을 현지인들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는 데이빗이 아무리 타이르고 해도 예전 일로 복수를 한다며 말을 들으려 하지 않죠. 오히려 현지인과 외지인이라는 차이를 들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어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서로 힘을 합쳐도 모자를 파네. 이러한 대립은 극한의 상황에서 자신의 집단을 만들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이기적인 면모를 과감없이 보여줍니다. 내부적 요인의 또 다른 요소는 바로 종교와 사회예요. 카모디 부인은 극단적인 광신도입니다. 물건으로 가득 찬 마트는 그 자체가 바로 자본주의 사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법과 규율, 질서가 없는 치외법권의 사회라는 점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카모디 부인은 현재의 상황을 성경에 빗대어 해석합니다. 물론 그 해석이 제멋대로라는 것이 문제죠. 그녀는 눈앞의 상황을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하나 선동하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그녀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은 왜 다들 갑자기 그녀를 교주처럼 떠받들게 될까요? 바로 공포와 절망 때문이에요. 안개 속 괴물로 대변되는 죽음의 공포와 갈수록 점점 위험해진다는 절망적 상황은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이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무슨 짓이든 저지를 수 있죠. 사실 이런 공포를 통한 군중의 통제는 현실에서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어요. 단적인 예로
매스컴에서 국내 출산율의 감소로 먼 미래에 한국인이 멸종할 수 있다는 뉴스들도 공포를 이용한 군중 통제로 올 수 있죠. 냉정하게 따지고 본다면 그들의 선택은 합리적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윤리적으로 결코 옳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가 진행될수록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주인공 데이빗은 재난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아주 모범적으로 답습합니다. 누구보다 침착하고 주도적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끌며 상황을 타개하려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죠. 하지만 엔딩에서 그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고 거대한 공포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바로 코스미 호러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주인공의 행동에 대한 아이러니함이 폭발하는 순간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에게는 그 무엇보다 거대한 깊고도 짙은 절망밖에는 남지 않는 엔딩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는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림과 동시에 이 영화에 끔찍하게 어울리는 엔딩으로 끝납니다. 그것이 이 영화의 가장 큰 재미임을 알리며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